발견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매일 아침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저희가 단계로서 2.5단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대부분 문화생활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또 이번 주말도 집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셔야 될 텐데 영화 한 번씩 보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근데 몇 년 사이에 한국 영화도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하고 또 여성이 만들었거나 다양성과 성평등의 가치를 잘 담아낸 그런 작품들도 많아졌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최근에 백델데이 2020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런 영화들이 따로 소개가 되고 또 영화 산업 속의 성평등의 가치가 다시 한번 조명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백델데이 2020에서 한국 영화 속의 성평등 현황을 직접 발제를 한 영상예술학 박사 조혜영 영화평론가를 오늘 스튜디오에 좀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실 친구 방송인 남정미 씨 또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에 오늘 백델 2020이라 그래서 무슨 건전지 관련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개념도 제가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뭐가 궁금하세요? 하나씩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일단 그러면 네. 백델 2020 일단 이게 백델 2020인데 2020은 2020년인 것 같고요. 앞에 있는 백델이 뭔지 들어볼까요? 네. 그 백델은 앨리슨 백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래픽 노블 작가. 예, 네. 마이크 조금 앞으로 네. 갖다 놓으시고요. 예. 그래픽 노블 작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네. 이 앨리슨 백델이 1980년대 중반에 자기의 이제 만화에서 주인공이 자기 여자친구와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이제 극장에 가야 되는데 어떤 영화를 고를 것이냐, 이런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세 가지의 이제 조건에 맞는 그런 영화를 자기가 보겠다. 그런 나머지 영화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볼만하지 않다, 재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말씀을 드릴까요? 네. 궁금해서 못 넘어가네요. 네. 그 세 가지는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인물이 최소한 2사람이 나올 것. 네. 엄마 이런 거 말고 이름이 나오는. 네, 이름이 나오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 캐릭터들이 이 2명의 여성 인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따로 그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자들끼리 서로 말을 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여성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의 어떤 소재나 주제가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주제일 것. 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으면 그냥 대부분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대부분의 영화가 통과하지 않겠네. 왜냐하면 이거는 여자 사람이 나오냐, 뭐 사실 말하는 여자가 나오냐라는 정도이기 그것도 남자에 대해서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여자가 나오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지 서로 않나? 뭐 인사를 나눌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아주 간단 직장에서 뭐 이렇게 잠깐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조건을 이 조건을 넘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하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의외네요. 만약에 이제 백델 테스트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영화 제목은 용실과 정미예요. 일단 그럼 여자 주인공 2명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용실하고 정미가 서로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대화를 나누는 게 2번이고 3번이 대화를 나누는 게 남자 관련된 게 아닌 얘기. 용실아 오늘 나 오늘 약간 때타올 같은 옷 입고 왔는데 어때? 라고 얘기하면 너무 잘 어울리는구나. 남자와 관계없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전혀.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흔한 계속해서 거잖아요.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굉장히 흔한 거 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를 통과한 영화들이 어느 정도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우선 한국 영화만 좀 따져보면요. 네. 사실 이 1980년 중반에 백대리 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정말 적은 영화들만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그래도 한 20-30년 지났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은 좀 나아졌어요. 여성 주인공 영화들이 그렇죠. 이때보단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20-30년 지났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한 1,400여 편을 전체를 다 이제 검수를 해봤었는데 와 이거 하기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한 대략 한 50% 정도가 한국 영화는 50% 정도가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면 생각보다 높네? 이렇게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항상 낮은 수치만을 저희 언론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미국의 만화가인 이 앨리슨 백델 자체가 미국 레즈비언 만화가죠? 네네네. 이 사람이 얘기한 이 백델 테스트가 1985년에 얘기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많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로 또 접목을 했을 때 700건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여자 사람이 정말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2명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 속에 어느 정도 이 인물들을 좀 그래도 드러내느냐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테스트는 그러니까 최소의 기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70-80%는 넘어야 된다.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오히려 한국보다 상황이 더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데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무래도 자본이 훨씬 더 많고 집중되고 이익이 많이 나는 전투 영화 이런 데 여성분 한 분 나오죠 보통. 맞아. 한 분 나와서 그것도 이름 없거나 여자랑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암투의 중심이 되거나 이런 걸로 잠깐 하고 빠지잖아요. 그게 여성 캐릭터가 나오긴 하는데 한국 영화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배경이라고 한다면 한 3-4명의 남자들이 이제 나오고 그 중에 여자를 한 명 조연식으로 약간 경찰서장 요즘 이런 거 줍니다. 좋은 거. 그게 아니면 말단으로 들어와서 사고 치면 위에 남자 형사들이 도와주는. 맞아. 그래서 되게 구색 맞추기로 이렇게 끼워넣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백대 테스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어떤 좀 요즘에 4가지 항목이 더 추가됐다면서요. 여기에 올해 감독조합에서 개최한 이 백델데이 2020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많은 평론가들이 예전부터 그렇죠. 이제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그래서 더 추가해야 돼서 이제 많은 다양한 테스트들이 또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 이 백델데이 2020에서는 한국 상황에 맞게 테스트의 조건을 4개 정도 더 추가시켜서 한번 그걸 들어보죠. 어떤 기준인지. 이 4개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 감독 중에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네요. 그쵸. 많이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좁아졌어요 지금. 갑자기 확 좁아지네요. 이게 갑자기 이제 카메라 앞에 이야기에서 이제 카메라 뒤에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로.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여성 감독 지난 10년 동안 여성 감독이 여성 주인공 영화를 만든 비율은 60%입니다. 근데 남성 감독이 여성의 이야기를 한 경우는 한 30%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의 성별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느냐와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화 제작의 인원에서 여성이 1명 있느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조건입니까? 그 다음에는 여성이
단독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단독 주인공이 아니어도 여성 캐릭터 역할과 비율이 남성 주인공과 동등할 것. 즉 여성이 주연이냐 아니냐 일종의 비중의 문제. 아까는 적어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정도였다면 예, 80년대가 네네. 지금은 이제 비중의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네, 여성 캐릭터가 성별 정형화와 고정관념 등에 갇힌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려지지 않을 것.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로만 그려진다거나 굉장히 성적 대상화, 볼거리로만 그려진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민폐 캐릭터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언제나 위험에 빠져서 남성들이 구해줘야만 돼. 사실은 남성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을 민폐 캐릭터로 만드는 이런 어떤 방식을 아닌 영화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찾기가 또 어려워. 좀 좁아지네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요? 네, 마지막은 성평등 관점에서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적 시선이 들어가지 않을 것. 이게 이제 이게 그럼 7개가 다 통과가 그쵸. 돼야 백달 테스트 이번 올해는 네, 올해 이 행사에 이제 조건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뭐 몇 편 없겠는데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올해 그래서 통과된 영화가 몇 편인가요? 올해 통과된 영화는 사실 이제 전체 영화에서 이 행사에서 집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행사에 그래도 적절한 가장 적합한 이 조건에 가장 적합한 영화들을 10편을 뽑아서 10편. 대표적으로 어떻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영화를 뽑아서 시상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들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 목록을 알려주셔야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주말에 난 영화 뭐 보지 하시던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이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작품이 있다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0편 어떤 게 선정이 됐나요?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면 82년생 김지영, 그다음에 매기, 미성년, 김윤식 배우가 만든 연출한 영화입니다. 그다음 벌새, 아워바디, 야구소녀, 우리 집, 윤희에게, 찬실이는 복도 많지, 프랑스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 몇 편은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영화이기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성 감독이셔서. 네네네. 그리고 또 윤희에게 같은 경우는 김희애 씨가 맞아. 직접 프로그램 등에 출연을 해주시면서 백달에 대한 홍보도 하셨었거든요. 그랬군요. 저는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은 꼽혀주신 10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와, 근데 진짜. 이게 스크린에 보여지는 그 여성의 모습이 저희 언론하고 사실 비슷하죠. 방송에 보여지는 여성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스크린 밖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사실은 스크린 밖에 그 어떤 수준이 또 스크린으로 사실 또 반영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돌고 어느 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를 정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이 있죠. 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메라 뒤에서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하고 있느냐는 분명히 카메라 앞의 이야기, 그러니까 재현된 이야기들에 분명히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영화들을 조사해봤더니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직종이 감독일 텐데, 감독만 보면 전체 평균 한 여성 감독이 한 11.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예전보다는 많이 늘은 거죠. 뭐.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워낙 독립 영화나 이런 데서 여성 감독들이 이제 주목받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영화들, 그렇군요. 벌새나 이런 영화들 되게 주목받다 맞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감독들 확 늘어났네 하는데 사실 좀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목을 받아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근데 사실 비율상으로는 아직도 여전합니까? 네, 굉장히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고 심지어는 2009년보다 줄기도 했습니다. 아주 약간.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착시 현상을 사실은 좀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아무래도 소수자들이 무언가 성취를 이루면 기존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두드러져 보이죠. 두드러져 보이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화 감독 임순례 감독이 예전에 그 영화 여성 영화인 모임에서 인터뷰한 거 발간한 인터뷰집이 있는데 영화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영화 산업에 진입하려는 세대의 젠더 감수성은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아직까지 다 남성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이다 그렇죠.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투자 배급 이런 데서도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여러 시스템이 한꺼번에 가는 거니까요. 소외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인 게 사실 영화 관객들은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훨씬 더 높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학과에도 이미 여학생들이 50% 훨씬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개봉 영화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게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상업 영화 순제작비 한 30억 이상 정도로 가면 4%대로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진짜 정말. 네. 그리고 임순례 감독님처럼 이렇게 오래 계속해서 영화를 상업 영화, 동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찍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도 못 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임순례 감독님만 불려 나오시는데요. 네, 오랫동안 살아있는 유물 같은 고분벽하라고 해야 전설 속에. 현재도 지금 열심히 영화를 찍고 계시긴 하지만 근데 이런 분이 여러 분 계셔야 임순례 감독님 부담이 덜하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느꼈을 때는 계속해서 임순례 감독님한테만 마이크를 대야 될 것 같아요. 참 연구도 힘드시겠어요, 정말. 예, 이 지겨움이나 좌절감 이런 건 어떻게 딱 봉착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물론 이제 인식은 그리고 특히 저는 중요한 건 그래도 희망적인 건 관객의 목소리, 여성 관객, 여성의 이야기를 원하는 관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약간씩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건 저는 희망적이군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전에는 영화 관계자들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성 관객들이 스크린에서 남자 배우를 보길 원해요. 이러면서 마치 여성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도 여성 관객의 탓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방송이랑 똑같네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여성 관객들이 우린 아니다. 우리 보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것이 굉장히 좀 희망적이다. 그렇군요. 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유지시키고 담아낼 것인가. 그쵸, 담아내기 위해선 정책적 개입이 분명히 필요하다. 진짜 그런 게 그 왜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머니 시청자들이 몇 번 이렇게 하시면 나쁜 악당 죽거든요. 드라마 극이 바뀌어서 맞아요. 대본이 바뀌기도 합니다.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우리가 굉장히 시청률에 지금 일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계속 해줘야. 그러네요. 관객도 좀 더 주체적으로 자기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좀 이런 답답한 얘기는 잠깐 좀 자제해 놓고 희망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몰아서 가보면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정말 좋았던 미래지향적이었다고 느꼈던 영화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약간 독립 영화는 아까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서 좀 좋았던 영화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도 같이 한번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전 정직한 후보나 엑시트 같은 영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직한 후보, 엑시트. 왜요? 이제 정직한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코미디 둘 다 코미디 영화인데 실질적으로 할리우드에서도 이 여성 주연 영화에 대한 흥행을 보장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동시킨 게 이런 영화들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추동시킨 게 코미디 영화들이었거든요. 여성이 주인공인 뭐 예를 들어서 고스트버스터즈라든가 스파이라든가. 스파이 재밌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액션과 그 코미디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래서 관객들한테 조금 더 재미를 주면서 약간 좀 유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라미란이라고 하는 스타성, 스타 배우, 영화 스크린 안에서 단독으로 내가 영화 흥행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다음 차기작 연기도 정말 좋고 인생도 그렇게 또 좀 굴곡 있게 살아보셨던 어떤 그 녹아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스타 배우가 출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우리 방송에서 초대하지 않았었나요? 감독님 나오셔가지고 장유정 감독님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때도 라미란 배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이 특유의 여성 배우들이 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요즘에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다양한 여성 배우들의 모습들, 특히 나이 든 여성 배우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전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직하고 또 여성 감독님이시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 제가 조사한 이제 연구에 따르면 스크린에서 여성 캐릭터와 남성 캐릭터의 이제 나이대를 보면 남성은 30, 40대, 40대가 제일 많고 여성은 20,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성 배우나 남성 배우들의 경력 주기가 사실은 남성 배우들은 긴데 반해서 여성은 짧고 되게 로맨스나 어떤 젊음에 대해서 훨씬 더 가치를 많이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이제 라미라는 배우나 아니면 지금 최근 개봉하고 있는 오문희 같은 영화의 남은희 배우 같은 경우가 이런 흐름들을 사실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진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끝으로 아니 이러면 남성은 배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한 말씀 해주셔야죠. 어떤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남성분들이 내 걸 뺏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같은 판에 살고 있고 여성이 평등해지면 남성도 같이 평등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위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남성들도 사실 지금까지 너무 사실 힘들었거든요. 같이 편해지는 부분, 같이 가정일의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화 어떤 시장, 영화 산업의 전체적인 사실 확장, 그렇죠. 다양성이 있으면 더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헐리우드이 이미 그걸 하고 있고, 같이 가야 된다. 글로벌하게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항상 부족해요. 금요 초대석 나중에는 좀 길게 만들든지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영화 성평등 현황을 연구해온 조혜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정미 씨 더 좋으셨죠? 예,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